장면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재능을 가진 그런 진작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첫 순서는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금요일을 책임져 주고 계신 두 분이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40분 가까이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 먼저 김근식 교수님,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를 하기에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하겠다.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평소 교황청에서는 신중하고 또 절제된 어떤 응답을 내놓는 게 보통인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이번에 교황의 답변은 아주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이제 이번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바티칸에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지난 9월에 평양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드렸다고 하는 교황 초청에 대한 의사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교황과 단독 개별 면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바티칸에서는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념 연설도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허락을 했고 그리고 총리격인 국무원장이 계속 직접 집전을 했던 미사를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마 바티칸이나 세계 천주교의 아마 그 평화 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이제 보여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한 40여 분간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방북 초청 의사 이것을 전해 듣고 지금 나중에 나온 이야기는 나는 이제 어베일러블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응하겠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니까 그 배석했던 통역관의 전환에 따르면은 충분히 갈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 초청장을 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후에 가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아마 국가 명의로 공식 초청장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바티칸에서 검토 후에 일정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봐서 지금 바티칸에 방문을 해서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한 그 자체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120%의 성과를 분명히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언제 갈지 어떤 형식으로 갈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수락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이 이제 교황 방북 수락을 얻어냈고 여기에 이제 교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박사님, 우리 입장에서는 좀 큰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교황 전 세계 카톨릭 신자가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숫자이고 또 이 교황의 행보는 그 자체로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성을 우리가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평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두려움 없이 추진하라라는 덕담 내지는 이제 복을 내리는 강복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종교 지도자의 어떤 종교적 발언이 곧 어떤 정치적인 결과와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국제 정치라는 게. 그래서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면 국제사회에도 잔잔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축하, 환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교황이 방북을 하시면 북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소위 이제 성경책에 하나님에다가 기밀성을 갖다 놓은 그런 어떤 사상적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황이 북한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리고 이제 교황께서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신도들을 만나시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말들은 못하지만 이 북한 주민들의 가슴 속에 어떠한 파장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깁니다. 네, 어쨌든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최근에 지금 그 한미 갈등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화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엔사가 경의선과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를 허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자, 김 교수님, 이게 한미 간의 온도차가 크다. 이렇게 보기보다 남북 협력으로 같이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움직임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라는 동력을 먼저 추동을 해서 그 동력을 통해 가지고 북미 협상을 더 견인해내겠다. 비핵화의 성과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이제 남북 관계를 통한 비핵화의 견인 이런 이제 전략을 제가 볼 땐 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오도차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제재 완화를 놓고 이제 조금 엇박자가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남북 관계를 좀 진전시키려면 사실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말에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착공식 하려면 사실은 공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을 운행해서 그 경의선과 동해선을 다 둘러봐야 되고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차량이 올라가려면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재 예외 조항을 계속 만들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자는 게 문재인 정부 입장이고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제재만큼은 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이 경의선 공동조사를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려다가 사실은 유엔사에 서락 안 해가지고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성에 만들어진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실 좀 엇박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한미 간의 제재에 관한 좀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하는 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이태리 총리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좀 일정한 조치를 하면 국제사회가 제재에 대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재 완화에 대한 일정 정도의 좀 간접적 시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 국무부나 유엔은 지금도 완강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공조에 제가 볼 때 지금 국면에서 가장 큰 핵심은 과연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시켜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치의 틈도 없이 저는 공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예정돼 있는 경의선 공동조사와 경의선 착공식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청와대와 이제 미국 백악관이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관심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정 박사님은 미국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 요청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미국하고 똑같이 발걸음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 이 한미 동맹의 균열이다. 한미 이 공조의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나 청와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는 공조가 잘 안 된다라는 것에 반증입니다. 잘 되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일부러 지금 공조가 안 된다고 그런 말을 지금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제재를 풀 수 없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동의라는 표현 내지는 또 뭐 그거를 이제 승인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분노한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제재 때문인데 과연 그런 제재를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를 풀어준다면 과연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나올 것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지 미국이 그 제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이건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것을 북한이 비핵화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과연 일방적으로 풀면서 한미 공조를 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제재와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좀 더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일련의 동향을 보면 사실은 비핵화를 위해서 뭐 종전이라든지 평화협정을 하는 건데 오히려 종전과 평화협정이 강조되면서 비핵화가 슬그머니 지금 어떤 벽장 속에 처박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목소리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협상은 제가 볼 때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과오 중에 하나가 제재 만능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협상에 굉장히 강조점을 주고 있는데 또 협상도 협상 만능론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재는 제재도 일관되게 가고 그렇다고 협상을 계속 또 협상에 또 힘을 가지고 동력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미국과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같이 못 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재와 협상이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이 대원칙 하에서 한미가 공조를 찾아낸다면 저는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져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